네, 5월인데 한낮에는 한여름 못지않은 뜨거운 날씨입니다. 이처럼 뜨거운 날 무리하게 야외 활동을 하면 각종 피부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자외선은 피부 노화를 앞당기기도 하는데요.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 건강을 지키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석 피부과 전문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외선이 나쁘다고 알려지면서 네. 이제 햇빛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햇빛이 우리 몸에 또 좋은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죠. 그렇죠. 일단 햇빛 문제는 그 피부과에 오는 사람들 그 기미, 주근깨 이게 문제인데 사실 햇빛이 어느 정도 좀 쬐야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도 합성돼서 좀 건강하게 뼈를 건강하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햇빛을 많이 쬐면 수면에도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멜라토닌 같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수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잠깐 햇볕을 쬐는 것은 뼈에도 좋고 수면에도 좋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잠깐 이동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때는 잠깐 짧은 시간에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보통 이 정도도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에 약간 째는 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부러 얼굴에 막 그냥 기미 생기게 짤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상생활하면서 하는 걸로도 충분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막 째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 일상적인 생활에서 할 수 네네. 있는 햇볕 정도는 괜찮다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쬐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어느 정도로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까? 일단 많이 째면 문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기미, 잡티, 주근깨 이런 거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몸에 모세혈관 같은 게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얼굴 안면 홍조 이런 것들이 심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건 피부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외선을 많이 쬐면 우리 피부에 그 진피층 변성이 일어나서 나중에 피부암도 일으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진피층 변성이 일어나면 일단 주름 같은 것, 피부 처짐 이런 노화 현상이 빨리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외선을 적당하게 쬐는 건 좋지만 너무 과도하게 쬐는 거는 가급적 좀 피하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네,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여름철이 다가오면 건강한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선탠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에도 피부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그렇죠. 미친다고요? 보통 선탠은 사실 피부과 전문의가 권하진 않아요. 선탠 중에 이제 보통 UVA 피부를 좀 까무잡잡하게 하는 그런 자외선이 있는데 이제 그걸 이용해서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그 자체도 그 UVA도 UVB만큼 피부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노화를 일으키는 것 중에 UVA가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요. 또 색소 침착 이런 걸 많이 차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태닝을 막 일부러 과도하게 하는 건 좀 피하는 게 좋고 인공선 태닝도 조금 피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 피부암도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점인 줄 알고 피부과에 가서 빼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피부암이었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이 피부암에 대한 그래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피부암을 자가 검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일단 그 피부암이 사실은 그냥 일반 점처럼 보이는 그런 암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어떤 점이 있었다 그러면 그 점 개수가 갑자기 많아진다거나 또 굉장히 진해진다거나 색깔 변화가 있다. 아니면 그 점에서 딱지가 않거나 출혈이 있다. 또 어떤 증상, 예를 들어서 아프거나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좀 의심하고 피부과 가서 진단 받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일반 점이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암이 돼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크하는 거는 좋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네, 거울을 보면서 점이 있으면 좀 유심히 체크를 해봐야겠군요. 그리고 요즘 같은 날씨에 바깥에서 활동을 한두 시간만 하고 들어와도 집에 와서 거울을 보면 얼굴이 빨갛게 익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화상인지 아닌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렇게 얼굴이 빨갛게 익었을 때는 집에서 어떤 처치를 해주면 좋습니까? 일단 그 열기를 뺏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그러기 전에 이제 나가서 자외선 차단을 하는 게 좋지만 일단 빨개졌다 그러면 찬물로 그 부위에 좀 식혀서 열을 빼서야 그 이후에 휴유증을 좀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게 해주고 그다음에 집에 예를 들어서 찬 우유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걸 이렇게 도포해주면 좋죠. 근데 문제는 일단 붉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그게 물집처럼 생기면 잘못하다가는 2차 세균 감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럴 경우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네. 또 요즘 같은 날 햇빛 알레르기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햇빛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한여름에도
반팔을 못 입고 긴팔 소매를 하고 계신 분들도 봤고요. 이 햇빛 알레르기는 왜 생기는 겁니까? 일단 그 원인은 아직까지 모르지만 일단 햇빛을 쬐면 거의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발진이 돋거나 빨개지거나 가렵거나 이제 이런 증상이거든요. 근데 일단 햇빛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하면 그 치료를 하나? 라고 해서 이거 안 생기게 할 수 있어요라고 많이 오시는데 사실은 그 치료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햇볕 알러지가 있으면 그 진단을 정확하게 받고 햇빛을 차단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햇빛 차단하는 게 답이고요. 그렇다면 그 긴 소매를 입는 게 도움이 그렇죠. 되는 거죠. 긴 소매도 입어야 되고 모자도 써야 되고 가급적이면 햇빛 쨍쨍한 시간에 안 나가는 게 좋죠. 근데 없다가 갑자기 햇빛 알러지가 생겼다 그러면 혹시 본인이 먹는 약이나 또 음식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향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바르고 나면 거기에 광과민성 물질들이 들어있는 경우 있어요. 그럴 경우에 햇빛을 쬐면 발진이 돋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갑자기 생겼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 전에 쓰지 않았나 한번 챙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좀 자세히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하는 방법에는 자외선 차단제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쵸. 자외선 차단 화장품도 많고요. 네. 근데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많죠. SPF, 예, PA 네. 뭐 이런 말까지 나와서 네. 어떤 것을 골라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은데 잘 고르는 방법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일단 그 자외선은 UV, A, B, C 뭐 이렇게 나누는데 C는 오존층에 가려서 안 들어오고요. 보통 A, B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B를 막는 그 차단 지수가 SPF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A를 막는 게 PA로 돼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게 좋은데 PA는 플러스 표시로 돼 있어요. 더하기 표시로. 그래서 그게 더하기가 많아지면 차단을 더 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건 PA는 플러스 1이나 뭐 2 정도. 그다음에 SPF는 30에서 50 정도를 바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수치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수치보다는 자주 바르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SPF만 따져도 SPF 100이랑 50이랑 그 차단 능력이 2배 있는 게 아니라 거의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한 30, 50 되는 거를 자주 바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건 2시간에서 4시간 사이로 자주 바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보도를 접하면서 저도 궁금한 게 자주 바르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사실 아침에 세수하고 나서 바르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낮 시간대 한 번 더 바르기가 세수도 안 한 그렇죠. 상태에서 이 화장한 얼굴에 자외선 차단제를 더 바른다는 게 어렵죠.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요즘 그 제품 중에 보면 네. 그 메이크업 하는데 그 자외선 차단 성분이 들은 게 있어요. 뭐 파우더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더 덧발라주는 거죠. 남성인 경우에는 뭐 그냥 그게 또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 쉽지만 네. 화장한 여성들은 어려운데 요즘 그런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의 도움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네. 활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고민이신 분들이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피부가 아이들이 약한데 네.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자니 이것이 오히려 아이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네. 끼칠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렇죠. 이제 자외선 차단제 안에 그 방부제 성분이 안 좋다고 얘기들을 많이 해서 걱정을 하고 안 바르는 분이 있는데 사실 요즘 제품이 잘 나와 있고요. 그런 성분들이 안 들어간 제품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바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발랐던 그룹이랑 안 발랐던 그룹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체크를 해봤더니 나중에 피부암이나 피부 노화가 안 발랐던 어린이군에서 성인이 돼서 되게 많이 높아져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자외선 차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단 이제 어린이용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애들은 이게 그 눈에 들어가거나 먹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이제 얼굴에 바를 때는 조금 신경 써서 발라주면 좋겠죠. 네, 어린이 전용으로 자외선 나온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를 골라주는 게 더 좋다 네. 말씀이시고요. 또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기예보 기상청 날씨를 보면 오존주의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미세먼지라든지 네. 자외선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었고 경각심을 갖고 있는데 이 오존이라는 게 뭔지 네. 좀 낯설기도 하고요. 이게 또 호흡기 질환 쪽에는 안 좋다고는 알고가 있는데 네. 피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좋죠.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예, 그 화학적 스모그의 그 원흉이 그 오존이거든요. 햇빛 쨍쨍할 때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이건 문제가 미세먼지나 이런 건 그 마스크가 나와서 마스크 같은 걸 하면 되지만 이건 마스크로도 그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오존의 문제가 눈이나 호흡기에도 문제되지만 피부에도 안 좋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피부가 노화도 빨리 진행되고 또 각화증 같은 그런 현상도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 오존이 주의보가 생겼다 그러면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전은 뭐 마스크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게 좋고요. 일단 오전 있는 날 또 햇빛을 쬐거나 그러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자외선 차단이나 이런 거 차단제 바르는 거에 좀 신경을 더 쓰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미세먼지도 정말 극성인데요. 네. 미세먼지는 피부에 어떤 악영향을 미칩니까? 예, 요새 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황사는 그 피부에 닿아도 이게 들어가는 율이 적은데 이런 초미세먼지 이런 거는 피부 안으로 들어가서 심지어는 혈관까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몸의 기능이 다 떨어지고 피부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가 있을 때는 나갔다 들어오면 깨끗하게 씻는 게 좋아요. 그래서 피부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보습제를 발랐으면 보습에 신경 써주는 게 좋겠죠. 네. 네. 마지막으로 요즘처럼 일교차도 심하고 계절의 변화도 심한 계절에서 건강한 피부 관리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됩니까? 네, 일단 자외선 차단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습제랑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요새 산화 성분들이 노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산화 물질을 없앨 수 있는 뭐 비타민 C, 비타민이 있는 과일, 채소 이런 거 많이 드시는 게 피부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